저는 지금 이 복원된 월정교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다리 위에 이렇게 화려한 지붕을 얹어 놓으니까 이건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정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위에 이렇게 화려한 기와지붕을 얹어 놓은 것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 상판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바람에 나무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지기 이전 이 남천에는 다리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지역의 지도로서 동요비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남천에 4개의 다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정교와 일정교, 그리고 대교와 귀교라는 그런 이름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보면은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남천에는 단 하나의 다리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유교는 원효대사와 요속공주를 만나게 한 다리인데 이 원효대사가 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요속궁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설총을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월정교와 일정교가 세워진 이때 경주는 17만 호가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또 이 통일제국의 수도로서 외국의 사신들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경주 남천에는 단 하나의 다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다리 건설은 당시 국가적인 당면 과제였던 것입니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경주의 왕경지구. 네모 반듯한 형태의 이 왕경지구 가장자리엔 15m 대형 도로가 건설돼 있다. 15m라면 왕복 4차선 넓이다. 이 도로 안쪽엔 주택가가 들어서 있고 도로와 주택가 사이엔 배수로가 설치됐다. 배수로는 도로 보호시설로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도로인지 알게 한다. 그 노면에 깔려진 자갈들이 이렇게 좀 다져진 당시 경주는 17만 호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였다. 이 15m 도로에 남아있는 수레바퀴 자국은 그때 번화한 도시 경주의 상징이다. 연장되어 오는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고 가장자리에 배수로까지 설치한 이 도로는 경주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 15.5m가 되는 이 동서도로가 현재 지금 이렇게 연장이 돼서 그 황룡사지가 저기 있는데 그 황룡사 앞을 동서로 가로질러서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규모가 작은. 그렇다면 이 도로는 경주 어느 지역을 통과하고 있을까? 반월성 북쪽에 위치한 이 도로는 당대 최고 사찰이었던 황룡사 앞길로 경주 중심부를 동서로 이어준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서는 23m에 달하는 초대형 도로가 발굴됐다. 이 도로가 신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넓이가 23m. 지금껏 발굴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이 23m 도로는 현재 그 일부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천년 전 경주에 이처럼 대형 도로가 필요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넓이가 가장 큰 그런 도로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었던 먼저 위치를 확인했다. 반월성 동쪽에 위치해 경주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에서 관청가, 고급 주택가 유적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왕경의 신흥 번화가였다. 이 도로야말로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왕경을 건설한 것은 중국 당나라였다. 수도 장안성의 경우 북쪽에 왕궁을 짓고 남북을 연결하는 주작대로를 건설해 주변에 관청과 고관대작 저택이 배치됐다.
그런데 8세기에 들어서자 일본 야마토 조정이 수도를 나라로 옮기면서 왕경건설에 착수한다. 이때 만들어진 평성경은 바둑판 모양의 철저한 계획도시였다. 한편 발해 또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겨 대규모 왕경을 만든다. 이 무렵 동아시아 각국이 유행처럼 왕경 건설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역시 이런 국제적 추세를 무시할 수 없었다. 삼국시대부터 수도였던 경주를 재정비해 국제적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됐다. 8세기 중엽 왕경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짓는 일은 신라의 국가적 과제였다. 도시계획은 도로 유적을 빼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도로 유적들이 8세기 중반대 경덕왕대가 되면은 거의 완비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 초에 되는 신문왕 때에 신문왕 9년에 달구벌 그러니까 지금의 대구로 천도를 해서까지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조금 앞선 시대의 문무왕이 나성을 만들어서 도성을 한번 새로 변모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 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아마 경덕왕대에 와서 이 일정교 월정교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이 도시계획이 거의 완비된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경주의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모델로 삼은 당나라 장안성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경주 남쪽에 이미 반월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월성이 왕경 중심부가 되도록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월정교와 일정교다. 지금 월정교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그 첨성대 옆을 지나가는 도로였기 때문에 궁궐의 서쪽 담장 경계 역할도 하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일정교는 바로 이 왕경대로와 지선으로 연결되긴 하지만은 연결이 되었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반월성 서쪽에 건설된 23m 대형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15m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일정교가 세워졌다. 월정교는 경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중심도로와 연결선상에 배치됐다. 이로써 신라의 왕경은 그 완성을 보게 된다. 다리 하나를 세우면서도 이 도시 전체의 도로망을 염두에 두고 그 위치와 크기까지 정했다는 1300년 전의 신라인들의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 왕경 계획도에 따라 세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월정교 북쪽은 바로 신라의 왕궁인 반월성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주변에는 주로 고관대작들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